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자, 오늘 매도 신호가 추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주말 금요일날 영상 찍어서 주말 좀 볼 수 있도록 좀 의견 드렸었는데, 역시나 뭐 월요일날 예상 수준에서 일단은 뭐 마감됐습니다. 오늘 뭐 다행히 급락은 아니었죠. 급락은 아니었고, 시장이 다소 오늘 좀 주춤을 했었던 상황들을 좀 감안하면 뭐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게 마감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수도 오늘 마이너스 0.04%, 코스닥은 오늘 뭐 0.5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이 투자 심리는 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지수를 주도해서 이제 뺐던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엔솔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시총 상위 주식들에서 조금씩 빼놓고, 개별적으로는 뭐 IT 반도체 주식들을 좀 끌어당긴다든지, 뭐 여기도 보면 조금만 내려보면 뭐 빨간불 들어오고,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막 급등 나왔고, 뭐 종목마다는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 업종에서는 막 강세가 나왔었던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나빴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 상황과는 다소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좀 있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네이버는 이렇게 잘 보시면 네이버는 오늘 장중한 때 고가가 2.68% 오늘 2.68% 오르다가 이렇게 좀 내려둘렀고, 결국은 뭐 네이버도 상승하다가 결국 이 모양이 나온 상태고, 카카오는 뭐 갭 딱 뜬 다음부터는 거의 뭐 오름폭보다는 내림폭이 더 강하죠. 그래서 오늘 장중 저가가 2.38% 하락했었다가 조금 꼬리가 좀 달린 부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침울한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강하게 좀 날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위에서 좀 억누르고 있다. 특히 우리 대장 주식인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를 못 끌고 가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미 21일 날 매도 신호 이후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반면에 이제 뭐 2차 전지 쪽도 뭐 시원치 않고, 코스닥의 2차 전지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에 있는 최근에 뭐 상장한 주식들이라든가 뭐 개별적인 테마성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들이 지금은 좀 더 탄력 있게 강한 모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논할 바가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그냥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돈 가지고 밀어 올린 거고, 결국 누군가는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결국 세력들이 사 모았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제가 좀 제목 타이틀에 좀 걸어드렸는데, 대략 한 4개월, 5개월치 정도의 데이터예요. 프로그램 데이터인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주가가 6월, 7월, 이렇게 8월, 9월, 10월, 그 다음에 이렇게 11월 달로 가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세요. 제가 지금 그린 차트가 이게 실제 주가 차트예요. 이렇게 보이는 차트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 네, 프로그램 매수, 순매도, 순매수 이렇게 차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매도, 순매도였다가 순매도에서 매수를 하면서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죠. 쭉 줄어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했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매도, 다시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했던 시기들 주가가 어쨌든 요렇게 좀 올랐고, 예, 요렇게 매도세가 좀 강했었던 시기에 주가가 좀 출렁출렁거리면서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바닥치기 전부터 프로그램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실제 주가가 바닥친 거 보면 10월 27일 10월 27일이라고 보면, 우리가 10월 말 11월이라고 놓고 보면 딱 바닥치고 딱 세게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벌써 일단 순매도 우위에서 절정에서
조금씩 순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순매수 전환은 10월 한 중순부터 전환이 됐고 순매수세로 이렇게 올라왔다. 최근에 이제 순매수 누적 규모가 이렇게 좀 커졌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기관들 쌍끌이 매수 들어왔죠. 그냥 11월 한 달 내내 보세요. 그냥 기관들이 쌍끌이 잡고 외국인들이 쌍끌이 잡아준 거예요. 개인들은 그냥 주도적으로 그냥 다 팔고 나가고 있고 그 전에 데이터들 봐도 그래요. 그럼 이거 기계적인 매수 포함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카카오를 어쨌든 주워 담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수급들로 결국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어쨌든 순매도 이렇게 순매도가 좀 잡혔고 그러니까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든 거죠. 이렇게 좀 내다 팔았으니까. 근데 오늘도 어쨌든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아직 그리고 집계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저녁 아마 6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집계가 딱 나오는 거 보면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오늘도 뭐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다소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매도 금요일과 오늘 연속적으로 좀 매도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개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급락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만 주, 20만 주 이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뭐 뻔하겠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잡히게 될 거고 이 종목 자체 카카오의 주가는 좀 더 낙폭이 좀 깊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뭐 정답이 없는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확률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자 우리 뭐 투자자분들 회원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카오를 좀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왜냐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오늘 본격적으로 종가상 무너졌기 때문인데 오늘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회복하려면 5만원이 넘어가야 돼요. 종가가 5만원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후장으로 가면서 이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누적으로 막 계속 잡히다 보니까 이게 5만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좀 찍어 드리는데 일단은 뭐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도 뭐 주춤한데다가 또 미국 증시도 지금 주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시기적으로는 뭐 눌림을 받고 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 지금 상황이니까 여기 지금 해외 차트 좀 잠깐 보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나스닥 종합인데 미국 나스닥 지수 종합 차트예요. 나스닥 종합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도 신호가 지금 여기 떠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주주분들이니까 그냥 카카오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다방면에 시장 상황까지 좀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스닥 종합 보면 일단 매도 시그널 떠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제 휴장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쵸? 휴장 한번 했어. 그 땡스 기빙데이 추수감사절 그 휴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조기 폐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면 뭐 거래는 당연히 거의 뭐 없었겠죠. 거래는 당연히 없는데 오늘 월요일 오늘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좀 쓸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나스닥이 한 번 더 치고 갈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조정을 줄지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소 조정폭이 좀 있어요. 0.4%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내 증시 개장 상황에도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선물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소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소폭 하락 출발한다고 놓고 보면 오늘 본격적으로 좀 조정 약세가 이어질지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나스닥도 보세요. 여기 5선 타고 쭉쭉쭉쭉 치고 나갔다가 여기서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매도 신호 나온 날 한번 5선 무너졌다가 다시 그 다음날 회복하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요. 쭉쭉쭉쭉 치고 나갔는데 한 번도 이탈되진 않았어요.
예, 단 한 번도 이탈되지 않고 그냥 올라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5선에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죠. 지금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좀 갭이 좀 떠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번 툭툭 터져서 내려올 수 있는 정도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매도 신호는 이렇게 떠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왔죠. 근데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가 개파락할 예정이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놓고 봤을 때 그럼 5선이 일단 터져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터졌다가 오늘 밤에 뭐 반등 나올지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죠. 제가 세력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개파락한다는 관점, 그러면 자칫하면 나스닥이라든가 우리 저기 그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가 한번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5선이 깨져 있죠. 보이시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버티고 있어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이미 호실적에도 꺾여 내려오고 있죠. 이미 얘는 11선까지 깨져 있는 상태니까 오늘 뭐 데스크로스까지 나오네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뭐 테슬라 정도까지 볼까요? 예. 이 정도 그림입니다. 테슬라는 그냥 옆으로 기어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카카오를 가지고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뭐 좀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카카오 악재가 다시 되살아나서 뭐 지금 이미 다 터져 있는 악재가 다시 뭐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뭐 장중에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뭐 개인정보 관련돼서 뭐 방통위에서 이제 뭐 심사 좀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뭐 문제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정도 좀 맞을 정도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 우리가 느끼는 그 수급의 힘, 그 돈의 흐름, 그게 가장 더 중요해요. 단기적으로는 그 돈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 그들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악재의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닥치는 환경에서 결국은 공포의 매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세력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리고 들어왔다. 특히 이제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세력들이 결국은 싸잡아서 끌어올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카카오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조정시마다 매수니까, 근데 이제 뭐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우리 저 매수 신호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예. 매수 신호 잘 보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매도세로 좀 바뀌었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급들은 어차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순환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내일 또 2차 전지 일부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칠레 또 FTA 관련된 리튬 광산, 리튬 생산량이 매장량도 높고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칠레 쪽하고 우리 한국하고 FTA 관련된 8차 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내일 여차하면 2차 전지 쪽으로도 2차 전지 쪽으로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LG엔솔 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면 아시겠죠? 요 흐름들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얘네들 지금 엄청 안 좋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엄청 안 좋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좋았었던 거에 비하면 막 옆으로 그냥 횡보했단 말이에요. 기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내일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막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일단 어디 쪽에서 빠져나오겠어요? 자칫하면 이 카카오 쪽에서 빠져나가겠죠.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수급 빠져나간 게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뭐 IT 반도체 쪽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쉬어갈 수 있다. 쉬어갈 수 있는 거 좀 참고해서 가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회원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비중을 좀 줄여 주십사 이렇게 좀 의견이 나갔고,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제가 지금 이제 장중 방송이 아니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찍어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후 4시 넘어가고 있거든요. 시간에 거래해서 매매하면 됩니다. 뭐 시간에 거래해서 카카오가 뭐 급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충분히 시간에 거래해서도 지금 현재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비중은 우리 투자자면 너무 무리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저기 소액 투자자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액 투자자분이 막 엄청나게 막 규모 몰아가지고 막 매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비중을 적당선에서 10에서 최대 30% 정도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쵸? 떨어질 땐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파도 타기를 잘 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의견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예, 의견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번 주 요거 한번 볼게요. 조정치 한번 볼게요. 조정 가능성 있는 그 가격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은 드렸기 때문에 뭐 대략은 아실 거예요. 46,000원, 46,000원, 45,000원 정도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막 갖다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언급은 드렸었는데, 여기 앞에서 2022년도 하반기 바닥 잡을 때, 22년도 하반기 바닥 잡을 때 여기가 바로 한 46,000원 정도 가격이었어요. 받아 올렸어요. 그다음에 여기 무너질 때 여기 올해 저 8월달, 7월 말 8월 초 요때 딱 요 가격대가 바로 한 46,000원 정도, 그 가격들에서 이제 받아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받아 올렸었던 자리인데, 그럼 받아 올렸던 자리는 그만큼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돌아왔다는 얘기고, 저가 매수세가 그러면 지지력이 탄탄한, 그러니까 받아 올렸었던 아래에서 위로 받아 올리는 지지력이 탄탄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무너지면서 빠그러진 거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잖아요. 그쵸? 저항.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이제 강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어디서 했느냐?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테스트도 했고요. 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쫙 눌러온 자리에서, 물론 여기가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테스트는 아니었지만 반등 나왔다 이렇게 눌렀죠. 그리고 여기에서 약 한 3, 4일간의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지와 저항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네, 제가 부연 설명 자꾸 하면 저거 반복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N장 패턴으로 넘어간 거고, 최대 우리가 그러면 보는 거는 뭐 한 51,0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장 패턴상 올라가면 한 51,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 예, 이해되시죠? 예. 처음 듣는 분들은 앞에 영상 참고해 주세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치 정도를 우리가 한 51,000원 정도 놓고 보자라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왔으니까, 예, 그러면 N장 패턴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뭐 어느 정도 목표치 왔고,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반대로 여기가 넘어갔으니까, 그쵸? 넘어갔으니까 그럼 여기가 받치는 힘이 강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면 46,000원 전후가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면 46,000원 정도를 제가 지금 딱 짚어보면 딱 요 정도 가격인데, 주간 차트 한번 보세요. 이제 주 시작이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자, 최근에 4주째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땅땅땅 올라와서 지금 쫙 치고 나왔는데, 이번 주 딱 시작이 일단은 음봉 캔들로 시작했어요. 그쵸? 예. 갭 딱 띄우고 시작해가지고 음봉 캔들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조정 나와봐야 여기 가까이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5주선, 20주선 골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뭉치게 되죠. 몰리게 되죠. 그럼 얘 조정 나와봐야 여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조정이 아무리 짧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47,000원 정도. 좀 깊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46,000원 전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얘가 뭐 국내외 증시가 갑자기 이스라엘 저 임시 휴전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더 격화되고 막, 예, 전 난리치면 뭐 또다시 팍팍팍 무너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단 그런 거는 제외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뭐 정답은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변수 다 감안하면 주식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월 차트로 올게요. 이제 월 마감으로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한 달 월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잘 올라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5개월 선 5선이 얼마냐? 46,200원 정도. 그러니까 46,000원이라고 놓고 보면, 최대 그러면 이번 달 이렇게 상승 양봉이 마감되면서 윗꼬리가 달리면 46,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5선을 딱 언저리로
언저리로 거기에서 딱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한 46,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명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위에 있으면 무조건 더 좋은 일이고, 5선을 어쨌든 올라타놓고 마감해야지 다음 달에 이 양봉 캔들에 대한 힘이 더 유지되면서 좀 흔들거리더라도 다시 한번 양봉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12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큰 틀에서 문제가 안 된다면 매수 신호가 일단은 유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긴 틀에서 보면, 우리 지금 월간 차트니까요. 월간 차트 긴 틀에서 보면 매수 신호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매도 신호가 확정된 이후에 11월 달 매수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뭐 최소한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쭉쭉쭉쭉 좀 더 치고 나가길 우리가 좀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 정도 흐름들을 이해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연 차트 보시게 되면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죠. 제가 10년선, 10년선, 10년선 강조를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10년선 꼬리 달면서 마감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가격이, 예, 저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밑에 아래 가격을 기다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결국 나타난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너무 밑에 가격들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시면 안 되고, 일단 이 추세가 60일 추세선들을 이렇게 지금 결국은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러지면 여기서 가격 비중을 좀 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 자체를 좀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근처까지 오면 어쨌든 매수예요, 매수. 예,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매수예요, 눌림목 매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여러 번 반복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머릿속에 인지하고 가면 나중에 그 시기가 왔을 때 제 영상이 뭐 라이브로 그냥 아침 일찍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정도 가격 수준에 왔구나 라고 해석하시고 또 대응도 또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방송할지도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올 거예요. 그 정도만 오면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예, 그 카카오만큼은 또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이제 계열로 가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파도 흐름들 이해하시면 가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어쨌든 뭐 최종 결과는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물량 줄이는 것으로 의견이 나갔다라는 거 최종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겠고요. 내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갖다 붙으면서 계속 매매 신호가 반복되니까.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크게 우리 쇼크로 가면 안 돼요. 충격으로 가면 안 돼. 쇼크로 가버리면 이 갑자기 느닷없이 막 크게 나오면 갑자기 매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우리 저 투자자분 또 불안하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조정, 눌림목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매수 신호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나올지 뭐 이번 주 후반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